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사단법인 한인문인협회 미주 시카고지의 상임 고문이신 문화평론가 명계훈 교수 그리고 시분과위원장이신 최선주 씨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굉장히 다른 타이틀을 두 분을 소개했어요. 네, 아마 좀 들으시는 분들도 가만있어 봐. 내가 아는 그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한인문인협회 미주 시카고 지회 어떤 단체인지 이 한인문인협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한국의 지금 문학단체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큰 게 하나는 한국문인협회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한국 팬클럽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사실은 시카고에 이제 73년에 와서 살면서 네. 1984년에 이제 시카고 문인회를 창립을 했고 초대 회장으로 지내고 지금도 뭐 자문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 문인협회 이제 시카고 지회를 이제 이렇게 열게 된 이유는 좀 더 그 문인들의 그 자격의 전문화와 또 그다음에는 이제 한국에는 문인들과의 상호 교류 뭐 이런 걸 생각해서 이제 했고 이 문인협회 시카고 지회는 뭐 우리들끼리 모여서 뭐 작품을 서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시카고 동포 사회를 위한 문학 세미나로 이렇게 이제 하기로 되어 무슨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최선주 박사를 소개해드릴 때 시분과위원장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다들 좀 당황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원래 시를 쓰셨어요? 제가 2007년에 시집이 단행본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네. 아, 그래서 명시도 쓰고 네. 한국어로도 시를 쓰고 그렇게 네. 해왔죠. 아, 그렇군요. 그 미주중앙일보에 또 시인 거기도 2005년에 제가 시 당선해서 상금 받고 이래 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해드리니까 이렇게 자랑을 해주시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인문인협회 미주 시카고 지회는 몇 분 정도가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정식으로 이제 10월 달에 네. 한국에는 이제 문효치 그 이사장이 오면 이제 정식 창립을 하고 네네. 우선 그 전에 이제 우선 이렇게 좀 알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우선 행사는 이제 시카고 동포 사회론 문학 세미나를 열고 또 우리 이진원 아나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LA에 네네. 위진록 씨라고 유명한 스피커 네. 알죠? 예, 알죠. 그분이 또 한국에서 옛날 한국 방송 제1기 아나운서였고 네네네. 그분을 제가 초청을 했어요. 아, 그래서 7월 때는 그래요? 그분이 와서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아주 좀 행사를 지금 우리가 동포 사회를 위해서 좀 문화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 네네. 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궁금한 게요. 왜 세월이 가면, 우리가 저도 이제 제가 나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무슨 저런 소리를 하나 하시겠지만, 예, 한국을 떠나온 지가 좀 되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향수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문학적인 향수가 꼭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그 교회마다 이제 뭐가 있는 거니 연장자 학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학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이 든 분들 그러니까 6학년 7학년 든 나이 든 분들 가만히 보면은 네. 맨 처음 관심 있는 게 무슨 그 건강에 대한 무슨 뭐 라인 댄스인가 이게 네네. 있고 두 번째가 무슨 악기 정도 배우는 거. 그쵸. 근데 조금 수준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문학이라든가 음악 감상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문학에 대한 활동은 아무래도 그런 좀 레벨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야죠. 그죠? 아니 근데 문학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단순히 무슨 이제 말씀하셨던 모여서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개인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 하신다든지 예전에 봤던 영화를 좀 다시 한번 그렇죠. 보고 싶어 하신다든지 또 예전에 들었던 음악 옛날에는 별로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음악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서 좀 자꾸 다시 들어보고 싶으시다든지 또 근데 듣는 것도 무슨 CD 플레이어 이게 아니라 턴테이블에 그때 그걸 살리면서 좀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우리 최선주 박사께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 제가 그래서 이제 문화회관에서 초창기부터 6070 그 문학 강의를 정관이 6070 뭔가니 60년대 한국에서 유행되는 음악 뭐 문학 이건데 그래도 역시 오는 분들 보면은 역시 수준급들 분들이 오지 많이 오지를 않아요. 여기 대해서 한번 최 박사님 좀. 네, 저는 장로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가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글쓰기는 좀 약간 어려워하신다고 할지라도 네. 그 생활 속에서 뭔가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남기고 싶은 그쵸.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수필이나 이런 내용들에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다는 거를 우리 문학 세미나를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시도 글로 이렇게 표현해 본 적은 없으실지라도 시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남이 쓴 시를 보고 동감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글쓰기를 많이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표현을 부담 없이 혼자서 잘 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글쓰기입니다. 그리고 시를 쓰는 걸 권유해 드리면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내가 뭐 어떻게 시를 쓰냐고 하셨던 분들이 모든 글이 장로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습작이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한 분들이 써 보시면서 또 수필을 이렇게 써 보시면서 이게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나 아픔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병으로 진단받고 이제 암 선고를 받으신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공통된 게 제가 놀란 거는 자서전을 쓰고 싶어 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서전을 뭔가 남기고 싶고 그러니까 돌아보고 싶고. 네, 자서전을 쓰신 분은 그래서 없지만 네, 많지 않죠.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삶을 돌아보는 반추해보는 지금 향수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게 문학 세미나를 통해서 권유가 되고 또 글쓰기 습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 굳이 한국 문인협회하고 이렇게 이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네. 그냥 혼자서 글 쓰고 몇 명 동호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작을 해서 문단에 대비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또 의미가 네. 있군요. 저도 이게 왜 미국에서 있는데 한인문인협회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이유가 뭘까 좀 궁금했거든요. 네네. 일단은 또 이제 한국 문단과 이제 여기 있는 분들도 교류도 하고 이제 네네.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세계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미주 안에도 이제 LA 또 뉴욕 워싱턴 지에 또 문인회가 있으니까 네네. 그 사람들과 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한국 문인회 이 미주 전체도 상임 고문입니다. 네네. 시각고 아니라 근데 네. 하여튼 이렇게 좀 활동하고 또 이제 위진록 씨라든가 또 동국대 김환정 교수 이런 분들도 초청을 하고 좀 꽤 할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네. 이런 모임이 참 좋을 것 같은 게 간혹 가다가 이제 그 표현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야, 어떻게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공감되죠. 예, 그러니까 시도 그렇고 네네. 수필도 그렇고 같은 내용을 봤을 때 야, 정말 이렇게 똑같은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사실 거기에 대한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나도 좀 뭔가 상황을 바라봤을 때 똑같이 바라보지 않고 좀 다르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그런 훈련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셨던 세미나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미나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다른 뭐 단체는 뭐 회장, 뭐 부회장, 뭐 서기회기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장르별로 해서 이제 시분과는 이제 최선주, 시조분과는 허미여다 이게 시인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수필분과는 김성애 씨, 그 김영석 교수 맞딸. 그다음에 소설분과는 정종진이라고 알려졌죠 시국에서. 네. 그리고 이제 시곡분과는 박영은인데. 이 박영은 씨는 장영은 씨가 좀 혼동이 되는데 박영은 씨는 저 알바니 도서관 사서신데 네네. 이분이 중앙대학교에서 한국에서 그 드라마로 박사 과정을 끝낸 분이에요. 그래서 시곡 분야. 그다음에 평론은 제가 또 현대문학에서 평론 추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우선 맨 처음 우선 첫 번째 강으로서 시문학 강의를 네. 요번에 이제 5월 2일 날 우리 최선주 목사 있는 그 종려나무 교회 또 종려나무 문화 공간이 있거든요. 네네. 예, 거기서 이제 두 시인들의 대표 시를 낭독하고 창작 과정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다 아는 신라 향가 처연가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을 해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5월 첫째 토요일 날인데 6월 첫째 토요일 날이 이제 수필문학 강의 그때는 이제 김성희 씨하고 이제 정조원 씨가 나와서 할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위진옥 씨가 나오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그 계획이 5월부터 많이 있네요. 예, 그 10월까지는 다 계획이 짜 있죠. 네. 그러면 우리 5월 문학 세미나가 5월 2일
토요일이네요. 예. 그렇죠? 예. 몇 시부터입니까? 예,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5월 2일 저희 종려나무 문화공간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5시 반부터 오시면 그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간단히 간식 같이 드시고 네. 그리고 제가 먼저 이제 시에 대한 제가 시를 입상한 당선된 시로 하죠. 네, 하면서 네네. 그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다른 분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시가 쓰여지게 되는구나. 네네. 아까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네네. 저렇게도 표현하는구나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시에 대한 아니면 수필에 대한 이런 그 흥미가 생겨나시고 직접 쓰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시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이제 문예 창작 교실을 해서 네. 많은 이제 문인들을 뭐 정종준 씨라든가 이런 분들을 배출했는데 3회째 했거든요. 네. 그래 앞으로 이제 그 한국문예미주지회 주최로 그 문예 창작 교실을 계속 종려나무 문화공간에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일단 종려나무 문화공간이 어디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가 있는 같은 주소입니다. 네. 그 540번 랜마이어 엘그로브 빌리지 집 코드는 600007. 어디쯤이죠 이게 그러면? 알링턴 하이키라고 네. 히긴스가 만나는 그 그 있죠. 바로 네네. 남쪽 두 교통 시그널 남쪽에 알링턴 하이츠하고 랜마이어를 히긴스. 예. 만납니다. 거기 뭐 파크 있고 막 그런 거기 네, 얘기하시는 버스우드가 바로 네네. 오른쪽으로 버스로드 있고 저희 있는데. 교회는 바로 왼쪽으로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먼 데도 아니네요. 우리 유진아 아나운서님 네. 사시는 데서 가까울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 그래요? 조금 멉니다. 저희 집에서. 아니시는 분. 네. 네, 하여튼 어쨌거나 이거 위치 자체가 그렇게 억세스가 어려운 곳이 아니고 네, 많이들 미츠와는 많은 네. 분들이 아세요. 그쵸. 미츠와에서 네.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네, 거기 그 근처 어딘지 제가 대충 감은 잡힙니다. 네. 거기에서 5월 2일 오후 5시 30분 어떤 뭐 회비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뭐 오셔서 네. 마음 내키서 오셔서 간식을 드시고 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만일에 이제 혹시 미리 알려주면 좋긴 좋죠. 우리가 또 간식을 준비하는 게 이제 인원수를 좀 알면 더 좋긴 좋은데 네. 하여튼 관계없이 무조건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연락을 혹시 주시고 싶으신 분이나 네. 아니면 이제 혼자 오시기 좀 어색하셔서 그러신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위치라든가 일단 우리, 위치 안내라든가 저희 우리 고모님은 아니에요. 명계훈 고모님께서는 847-858-7033 네네. 그리고 제 전화번호는 847-312-5949로 전화 주시면 네, 안내해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에 관심이 있거나 또 시를 좋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부담 없이 들어보신 다음에 이제 습작에 참여하셔서 또 문단에 데뷔도 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오랜 기억 속에 남기고 싶은 내용들 그리고 또 이렇게 봄이 되고 있으면 또 다 저희 정서가 또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남들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표현하는 그런 길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네. 삶의 활기가 생기고 윤기가 돌고 뭐 다른 이렇게 사람들 속에 이렇게 부대끼면서 상하는 마음보다는 이제 눈길을 돌려서 관찰하면서 이제 언어를 찾아내고 또 이 조감해가는 그런 새로운 네, 삶이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 K-레디를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전화를 갖다가 우리 시인 최선주 목사에게 하는 게 낫겠어요. 그 전화번호를 보니까 네. 847은 다 아는 거고 네. 312는 또 시카고는 다 아는 거고 그쵸. 그다음에 5949죠. 네. 그러니까 와서 사갈 건 없지만 그냥 퍼가시라고. 그래서 847 312 5949 혹시 교 위치라든가 이런 걸 좀 네네. 물어보실 분들은 글로 전화 거시면 되겠네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드리면서 생각이 되는 것이 혹시나 이 문학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막 미사여구를 정말 멋있게 쓰고 뭐 예전에 저는 참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동됐던 게 실패라고 쓰고 경험이라고 읽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보면서 야 누가 했는지 멋있죠. 참 멋있게 했구나. 근데 멋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까지 못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문학을 한다는 건
어떤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단계가 솔직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뭐 미사여구 이런 거보다도 그냥 자신을 솔직하게 열어 보일 수 있는 것이 시작이 아닐까. 그래야지 뭐 미사여구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가지고 문학의 베이식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래서 자기 노출이라는 말을 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뭔 거니 자기를 노출하되 네. 자기 몸매가 아름다워야 그에 공감이 있는 거지. 네네. 몸매도 아름답지 않는 분이 노출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그건 아니죠. 이제 제가 창작기 전에 그런 말을 해요. 우선 문학에 관심을 가지려면 네. 첫 번째가 무조건 많이 써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의 글을 많이 읽어보고 네. 이제 세 번째는 자기 쓴 글에 남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을 때 네. 그걸 진지하게 듣고 네. 뭐 이래가면서 한편으로 특히 수필 같은 건 자기 노출이기 때문에 네네. 우선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만일 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아름다운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라는 아니, 말씀이죠. 저는 명장도님 말씀에 100% 네. 동감해. 문학을 전공하신 분의 말씀이시고요. 네. 저같이 문학을 그냥 좋아해서 사이드에서 하는 사람이 이렇게 참여를 할 때는 저도 드러내는 거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게 꺼려져서 글을 쓰기를 주저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은유가 있고 상징이 있고 그쵸. 이런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나 관찰, 뭐 자기 스스로를 관찰, 자기 삶을 관찰하는 거, 사물을 관찰하는 거, 어떤 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고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거기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전공하신 분 말씀을 들으면 문학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아니 난 뭐 그냥 써보라. 근데 몸매가 아름다운 사람만 아름답게 쓰는 게 아니고 네, 요즘 그 네. 모델들도 네. 여러 체형으로 지금 그쵸. 우리는 천사가 아니다 하는 네. 그런 모토로 나오는 게 어필하는 것처럼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삶이 조명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독자들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거 네. 곧바로 독자들 느끼게 되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글 안 읽을 그 사람 네, 안 맞아요. 읽는다고. 예, 정말이라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나는 미사여구를 잘 못 쓰는데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자기를 좀 스스로를, 왜냐면 나를 열어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문학이 참 좋은 도구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봐야 되고, 그럼. 남의 것을 읽어야 되고, 써봐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무작정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같이 나누면서 내가 느꼈던 건 이거였는데 저자의 의도는 이런 거였구나. 이 의도가 이렇게 전달이 되고 뭐 이런 걸 좀 깨닫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고 느끼는 그 감각이 넓어진다고 봐야겠죠. 네. 우리 진단 안사원님 역량이 풍부하신 것 같은데 저요?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목소리만 큽니다. 뭐 실패는 네. 경험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네. 근데 우리 공감되는 이진원 하나가 모습을 모습을 봐서. 음악도 많이 하시대. 오늘 아침에 네. 저 슈벨트 네, 트라우트 송어, 예, 송어 그것도 예. 아주 참 잘 선택하시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음악까지. 네. 우리 5월 문학 세미나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한인 문인협회 미주 시카고 지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5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이건 어느 정도 오래 시간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두 분이니까 30분면 1시간이 돼갖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 30분 하고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1시간 반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끝나고 음식 나서 또 이렇게 뭐 좀 예. 있고 한 저는 2시간 이제 정도? 예, 그 2시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네. 5시 반 한 8시까지 끝내려고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같이 만나서 함께 네. 얘기도 좀 나누시고 그렇죠. 얘기도 예. 들고 하면 참 좋은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요. 847-312-5949 847-312-5949로 연락하시면 되겠고요. 위치는 히긴스하고 알링턴 하이스가 만나는 곳 근처라고 하니까 예, 멀지 경량한 않고 교회로 그냥 네. 오시면 디렉토리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시에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신라의 대표적인 향가죠. 처용가. 그렇죠. 예, 네. 처용가에 대해서 우리 명경 교수께서 또 뒤집어 보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야, 이거 어떻게 뒤집을까? 왜 문학인데 시인 같기도 하고요, 느낌으로는. 예,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똑같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좀 삶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감수성과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다 생각이. 특히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회복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종려나무교회 문화공간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빨리 가요. 예, 지나갔어요. 예, 문학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외에 있을 행사에도 여러분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미주 시카고 지회 상임 고문이신 문화평론가 명계영 교수 그리고 시분과위원장이신 최순주 박사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